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태블릿 PC 등 디바이스를 구매하는 방법하고요. 그 구매한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세팅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정호동입니다. 저는 서울 전동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전동중학교에 전입을 왔어요. 근데 작년에 근무했던 학교도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였고요. 이 전동중학교에 오니까 전동중학교도 온라인 콘텐츠 선도 학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학교에서도 2차를 통해서 태블릿 PC를 구매를 했고요. 아, 올해에도 2차를 통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전 시간에 수업을 들어섰던 분들이 아직 계속 남아 계시는데요. 지금 강의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질문 하나 하신 거 있어서 그거 먼저 답변을 하고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태블릿 PC 갖고 장난칠 때 그걸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 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료죠. 돈을 주고 이렇게 사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리고선 엉뚱한 걸 보고 있으면 차단을 그 태블릿 화면이 이제 검게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차단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권하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럴 경우 선생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 모니터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그 모니터만 보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거보다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차라리 수업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시는 게 더 그런 프로그램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태블릿을 이제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업무인데요. 요거 보기 전에 물품 계획 전체 흐름들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예정 가격을 조사하시고요. 예가라고 해요. 줄여서 예가. 그리고 교육서라든가 과학지휘서 같은 거 준비해서요. 예산 집행 품위를 올리시고요. 계약 방법 결정하고요. 계약 방법이 이렇게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요.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이라면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2인 견적 수의 계약을 하시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거보단 금액이 높잖아요. 그래서 2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달 요청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런 걸 사고 싶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직접 구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가격이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통 2차 공고 내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행정실 업무입니다. 행정실 업무에서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업무는 사실 요 위에 거죠.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PPT로 자료를 안 만들고 한글로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아니요, 화면 공유가 되는데 지금 잘못 들어오시고. 예. 제가 PPT로 자료를 안 만들고 한글 파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 파일을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일하게 돼야 돼, 중요하게 일을 하는 부분은 요거 3번, 4번이에요. 기획서 작성하시고요. 어떤 모델을 사겠다. 그 모델의 그 규격, 그걸 작성하시고요. 과학 지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 하시면 사실 이철 업무에 90%를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행정실 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왔지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 편성 계획을 내부 기관에서 권한을 받으십시오. 요거 파일로 드릴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채팅창 보면 아마 공유가 돼 있을 겁니다. 그냥 다운 받으시면 돼요. 채팅창을 보세요. 채팅창. 그러니까 밑에 줌 화면 밑에 보면 채팅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채팅창이 뜨거든요. 거기에 아마 파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하셔서 권한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종류를 검색하고 규격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태블릿가 있는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돈이 내려온 게 8천만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중에서 태블릿 PC를 사라는 돈이 7,0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 예. 그럴 때 몇 대를 사라 그럽니까? 교육 중에서 7,060만 원 갖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60대 사라 그래요. 160대 사라 그래서 대충 이렇게 계산기 갖고 뜯어보니까 한 40만 원 초반의 가격을 가는 태블릿 PC를 사면 160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건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시면 되는데요. 딴 데 볼 필요 없고요. 규격서 작성하실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하시면 나오죠. 태블릿 PC를 검색하세요. 하시면 이렇게 40만 원대 태블릿 PC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가 요거 43만 원짜리 중소기업 겁니다. 43만 원짜리 포유 디지털 거예요. 포유 디지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소기업? 처음 들어보시죠? 예, 중소기업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이런 거고요. 태블릿이고요. 44만 원이고요. 쭉 나면 규격사가 뭔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기능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옥션이나 디마켓에서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옥션에서 포유 디지털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규격사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규격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규격서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뭐고, 디스플레이 뭐고, 램은 어떻고, 저장 공간 어떻고, 뭐 색상 같은 거 중요치 않습니다. USB 뭐고, 충전 뭐고, 뭐 이런 거. 무게 뭐 이런 거 중요치 않지만 뭐 이런 게 다 배터리 뭐고 이런 게 다 규격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규격서. 이거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죠? 뭐 전자펜도 있네요. 키보드도 제공하면서 43만 원이에요. 예, 이런 거고요. 대기업 거 한 거 볼까요? 인터넷이 느려요. 화면을 미리 띄워놓을 걸. 어디 갔을까? 네. 뭐 2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사용 좀 하시고 곧 사용 못하는 그런 상태의 태블릿입니다. 내려서 대기업 거 한번 볼게요. 마우스도 제대로 안 듣고. 아까 43만 원이었죠? 요거. 네. 그거보다 조금 비싼 거. 삼성 게 있네요. 44만 7천 원짜리. 이거 볼게요.
네. 펜이 있어요. S펜입니다. S펜이고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온 거고요. 네. S펜이 있고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S펜 갖고. 저도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사용해요. 애들하고. 네. 자, 제품 사양. 이게 규격서입니다. 네, 규격서요. 네. 자, CPU 뭐고, 뭐, 크기, 뭐, 심도, 이런 거. 카메라, 어떤 상태고, 뭐, 메모리 4기가, 롬 16기가. 아까 중소기업 업체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또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적느냐? 어우, 적으면 다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 다 적어도 되는데요. 제가 공유해 드린 거 보면요. 이만큼만 썼어요. 그렇죠? 이만큼만 썼습니다. 요 규격서가 아까 갤럭시 S6 라이트 규격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썼는데요. 보면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 뭐만 보이시냐면 거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라는 거 요거하고 메모리가 4기가 뭐 내장 메모리 얼마다 이런 거하고 뭐 그런 것만 보이실 거예요. 카메라 화소 뭐 이런 거 녹화 해상 화소 이런 거 이런 것만 보이실 텐데요. 대기업 거 삼성전자 거하고 아까 포유 디지털이라는 중소기업 거하고 사실 거의 구분이 없어요. 규격서만 보면. 규격서만 보면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가격대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만 쓰면요. 삼성전자에서 대리점도 들어오고요. 아까 그런 중소기업도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물품상정위원회를 하시면 이 학부모위원들께서는 삼성전자 거 대기업 걸 선호하시죠. 왜냐하면 에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데요. 중소기업계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선택하면 중소기업권 못 들어오고 대기업권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써놨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마 그걸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업자들은 알아요. 딱 요거 보는 순간 삼성전자 S6 라이트 이거 아니면 못 들어오겠구나. 딱 압니다. 네,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규격서를 작성하시고요. 나라장터나 옥션이나 D마켓 가셔서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과티 시설을 작성하세요. 이것도 이 파일 안에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작성하면 물품선정위원회, 정확하게 물품용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구성되어 있으면 별도로 구성 안 하셔도 됩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구성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제 구성하실 때 이제 교직원, 운영위원, 학부모, 외부 전용에서 7명 이상으로 구성하시고요. 그중에 절반이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명이니까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 3분, 학부모 4분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거의 운영위원들, 학교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 대표님들을 이렇게 섭외하셔서 구성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교장 선생님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실장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물건 선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돼서 선생님 3분, 학부모 4분 이렇게 해서 7분을 하시고요. 첫 회의 때 위원장을 호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뽑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물품선정위원회 하면요. 자, 교장 선생님 들어오면 안 되죠? 교관 선생님은요. 들어오셔도 되겠죠? 그래서 교관 선생님이 들어오시고요. 일반적으로 위원장을
교관 선생님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학교에서는 교관 선생님이 끊고 안 하셔서 제가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리고요, 이 물품 선정위원회가 하면 간사가 필요합니다. 간사. 간사의 역할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죠. 자, 들어와서 회의록을 작성하실 간사인데요. 그 사업부서의 선생님 중 한 분이 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서 선생님이 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옆에 가신 그 신규 이년천 선생님이 간사를 들어와서 회의록을 작성하십니다. 저희는 내일 물품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규격에 맞는 물품을 선정하시고요. 하나 더, 선정 방법, 구입 방법, 이찰로 살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아까 물건 들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조달청에서 그냥 구매를 할 것인지를 선생님이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물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품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선생님이 설명해야죠.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수결로 선정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2단계 이찰 방법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수익액이 1천만 원 이상이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도 뭐 6월 30일까지입니다.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아까 말한 그런 대기업 제품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교체는요. 이 사람들은 수의계약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잘 팔고 있으니까, 현재 잘 팔고 있으니까 굳이 뭐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물품 선정위원회를 해서 쓰면 회의록 작성하셔서 어떤 물건을 어떤 규격을 사기로 했다고 내부 기한 하셔야 됩니다. 내부 기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제 태블릿 규격서 작성한 규격서 과학 지시서를 또 내부 기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들의 업무예요. 여기까지 주된 업무고요. 나머지 2차 공고서부터는 행정실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2차니까 적절심사 규격에 맞는지 1단계 규격에 맞는지 그 심사 행정실에서 하죠. 2단계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더 싸게 2차라는 업체 다 행정실 하고요. 낙찰자 결정 행정실 하고요. 계약 체결 행정실 합니다. 납품은요. 물건 받아야 되는 거 행정실이 받지 않고요. 담당 선생님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서를 만든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물품을 받아요. 그래야지 규격서대로 물품이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납품 받고요. 검사 검수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물건 왔는지 하시고요. 대금 지분 내부 기한 담당 부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지출 원효 행위 행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하셔야 될 게 요거 작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물품 선정위원회 개최하는 거 회의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정도가 선생님의 행정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교육서 요거 제가 만들어드린 교육서 요거는요 사실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교육서고요. 내일 또 쓸 교육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쓸 교육서니까요. 참고하세요. 요거는 요 교육서대로 하면 삼성전자 S라이트, SC라이트 그것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교육서인데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육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려드릴게요. 자, 나라장터 들어가세요. 나라장터 들어가서요. 이찰 정보 치신 다음에요. 태블 PC 처음부터 볼까요? 네. 그냥 나라장터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나라장터. 그냥 나라장터 들어가셔서 다른 학교 거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나오죠. 나라장터. 그러면
이찰 정보 이쪽으로 가셔서요. 자, 공고명 태블릿 그리고 아, 괜찮습니다. 저는 태블릿. 오늘 연수 있어가지고. 예. 어이구, 마이크는 꺼 주셔야 돼요. 태블릿, PC. 어머. 예.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최근 6개월. 최근 6개월 하면요. 저희가 2기잖아요. 1기 때가 6개월 전이에요. 2기하고 1기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걸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검색하세요. 검색하면 어머 다시요. 다시 이철 공고에서 태블릿 PC 뭔가 글자가 틀렸나 봐요. 태블릿 PC 최근 6개월 검색. 그러면 쭉 나와요. 학교별로. 더보기 눌러가지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교육청이나 대학교에서 이철한 거는 뭐 저희가 좀 너무 멀어요. 저희하고는 단위수도 다르고요. 뭐 몇 억씩 막 구입하는 거라 다른 학교 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작년에 했던 학교 거 하나 찾았는데 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예, 더 찾아보시죠. 6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있더라고요. 여기 종안중학교. 예.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아니고요. 서울의 종안중학교는요. 미래학교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태블릿 PC가 가장 많이 태블릿 PC를 보유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행정실에서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요. 선생님들이 참고할 건 여기 비격서, 여기는 아예 과학 지시서도 없네요. 과학 지시서를 보고 이철 공고문을 행정실장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육서 한번 볼게요. 자, 물금교서 뭐 50개밖에 구입을 안 했네요. 50개밖에 안 했는데도 이철 구매를 했네요. 이 학교는 특이하게. 예. 뭐 CPU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뭐 있고 이렇잖아요. 아까 제가 한 거하고 좀 다르죠.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렇죠? 예. 램, 예. 내장, 외장 1테라. 오, 역시 돈이 많은 학교라. 제가 보기에는 요 사양은 S7입니다. 갤럭시 탭 S7짜리인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학교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고문 같은 거는 이게 행정실장님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니까 저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거 다시 비교하면요. 제가 작성한 거 보면 중소기업이 못 들어오는 제품은 뭐냐? 규격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예요. 해상도입니다. 보통 중소기업 거는요. 여기가 1900대로 들어가요. 여기가 2000이 아니라 2000이 넘는 건 대기업 삼성전자만 이렇게 2000이 넘습니다. 이게 팁이고요. 그냥 저한테만 안 들으셨다고 아시면 됩니다. 요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해상도가 아까 종안중학교는 이런 말이 없었죠? 이런 말이 없었죠? 요거만 있었죠? 요거. 종안중학교는 요거만 있었는데 이러면 중소기업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해상도 요게 딱 들어가는 순간 요게 얘네들 전문 용어로 2.5T라고 그래요. 2.5T라고 그러는데요. 얘네들 그 어짜 사람들 쓰는 용어입니다. 중소기업은 2.0T입니다. 그러니까 요 크기가 작아서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요 문구 하나 딱 보고 이건 삼성전자과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딱 알 수가 있어서 다들 포기를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구성품 보십시오, 선생님.
요 중요합니다. 기억서에 전용 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펜을요. 아까 삼성전자라면 S펜이죠. 그렇죠? 전용 펜 대신 여기다가 S펜 쓰는 순간 큰일 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철은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특정 모델을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거는 거의 티가 안 나요. 이런 것들은 티가 안 나는데 여기다 S펜이라고 쓰시는 순간 제품은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전용 펜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 중소기업 거 보면 이건 삼성전자 거죠. S펜이라고 써 있죠. 중소기업 거 잠깐 보면 많이 느리네요. 인터넷이 많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43만 원짜리였죠? 중소기업계. 요거였어요. 보유 디지털. 저는 작년에 이게 사실 케이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있어서 운영위원회, 물품선정위원회 이걸 추천했다가 학부모님들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 중소기업 이름도 처음 들어본 중소기업 걸 왜 추천하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중소기업 것도요 전용펜이 있어요. 전용펜이 S펜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전용펜이라는 용어는 써도 돼요, 선생님들. 근데 삼성전자에서 쓰는 전용펜 S펜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까 기록서 보면요. 아까 2000에 1200이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1920에 1200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중소기업계 그런 문구를 써놨을 때 중소기업계 못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이 차로 하니까요. 액정 보호 필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차를 한다는 건요. 이 나라장터에 올라온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학교마다 그 시장님마다 뭐 84% 예가를 84%로 잡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88%로 잡는 분들이 계세요. 싸게 들어오니까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 애들 진짜 수업하시면 놓치는 애들 많아요. 바닥에 떨어뜨리는데 요거 없으면 깨지죠. 태블릿이 액정 깨지면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고칠 생각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거는데요. 요거 하시고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요겁니다. 부착. 부착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규격서에 요 말이 딱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태블릿이 보내주고요. 납품 업자가. 뭐 케이스도 보내주고요. 액정 필름 보내줍니다. 선생님이 직접 부착하셔야 돼요. 부착하는데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잘 정교하게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부착이라는 용어 꼭 써주십시오. 이 용어 들으면 요 업자들이 용문차합니다. 뭐 그러면서 얘는 이게 손 많이 가요. 예. 그리고 펜 스납 북 커버 케이스. 작년에 저는 요걸 안 썼어요. 펜 스납이란 말. 네. 안 썼더니만 어떤 케이스가 왔느냐. 밑에 선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이런 케이스가 왔습니다. 예, 딱 봐도 옆에 거하고 좀 비교가 되죠? 7,000원짜리 케이스가 왔어요. S펜이 있는데요. S펜을 보관할 장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S펜하고 태블릿 PC가 따로 있고요. 소시아마다 S펜 나눠줬다가 그거 따로 없고 태블릿 PC 나눠주고 따로 되게 번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S펜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태블 PC 케이스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문구가 바로 아까 말한 요거요. 펜스나 북커버 케이스 용어를 꼭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와 같은 거 하시고요. 15일 이내 납품 기간 15일 이내에 요거는 행정실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작년 1기 같은 경우는요. 거의 돈이 11월 초에 내려와서 학교들이 11월 말에 입찰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15일 기간을 줬더니 납품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작년 말에는요, 이 물량이 딸렸어요. 태블 PC나 노트북이. 그래가지고 이 업자들 입장에서는 기간 안에 납품을 못하면요, 위약금을 매일같이 내게 돼 있어요. 내게 되니까 못 맡을 거니까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요걸 30일로 바꾼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행정실장님하고 15일로 할 건지 30일로 할 건지 상의를 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우리 이거 언제까지 다 원인행위까지 끝나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6월 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남았죠. 30일로 해도 충분합니다. 예. 하시고요. 과학 지휘서 이렇습니다. 아까 나라장초 들어가서 이철 들어가서 다른 학교 과학 지휘서 보셔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그냥 쓰셔도 돼요. 학교 이름 바꾸시고 뭐 이렇게 160대보다는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구입하려는 태블 PC의 가격이 7,060만 원라는 게 160 하면 그 가격에 맞는지 계산해 주시고요. 전 계산해 보니까 158로 써야 되겠더라고요. 158로 저는 고쳐서 물품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셔서 쓰시면 되고요. 뭐 올해 거면 좋겠죠? 아무래도 올해 거 이런 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규격에 물품이 안 왔을 때 100% 교환해달라.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구도요. 납품된 물품이 우리가 원했던 거하고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보호 액정 필름이 있었죠. 그것도요. 가격이 달라요. 아주 투명한 거 두꺼운 게 있고요. 얇고 반투명한 게 있습니다. 얇고 반투명한 게 좀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분명히 액션 필름 부착해달라는데 이 업자들이 아무래도 중소업자들이니까 대리점이니까 삼성전자 본사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대리점이니까 그런 걸 부착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뭐냐 하면서 우리 이런 거 원한 거 아니다 하고 바꿔달라면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도 보고 에이스 같은 거 연락처 달라고 하십시오. 대기업 거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에이스 연락처. 왜일까요? 에이스를 납품 업체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 거면 삼성전자 에이스센터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중소기업일 때 연락처를 받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일 때. 근데 간혹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십시오. 제출 투자율 낮춰율 이거는 그러니까 예가에 비해서 원래 가격에서 얼마다 그런 것들 행정실장님이 다 정하십니다. 문구만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것은 다 행정실장님이 정하십니다. 그다음에 그런 다른 내용들도 그렇고요. 여기 한번 규격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여기 또 써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제품 아니면 안 들어온다.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거 이런 말들 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더. 준수사항들 쓰시고요. 뭐 시험 도중, 검사하는 도중 결함 생기면 전액 책임져라, 배상해라.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검사, 시험 하셔야죠, 선생님들이.
규격에 맞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어떤 걸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거로 할 때 전부 회수해서 변상해라.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AS 관련된 거 기본 1년이죠. 뭐 2년 해주세요. 뭐 받아들이는 아예 이 차를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겁니다. 1년으로 이렇게 한적 지으셔야 고요. 이런 문구 좋습니다. AS 받았어요. 또 고장났습니다. 또 AS 받았어요. 또 고장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거 160대를 저희가 구입하잖아요. 특이하게 한두 대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럴 때는 바꿔달라. 새 거로. 그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AS를. 신경질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있고요. 혹시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준비할 수 있게 기억서하고 과학 지시서인데요. 이거 파일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쓰시고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채팅창에다 지금. 선생님? 예, 예. 요거 지금 파일을 한 번만 더. 지금 질문 하나가 네, 그렇죠. 45만 원 이하로 책정하면 160세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단가를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그 손해를 입고도 들어오겠다 하는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따 받을게요. 중간중간에 하기에 제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격수하고요. 이제 하나 더 이제 선생님들 이거 할 때 행정실장님하고 관계가 원만해야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기획사와 과학기술만 내부 기관으로 하면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알아서 척척척척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학교 행정실장님하고 좀 언쟁을 했어요. 언쟁을 한 이유가 저는 이제 2차로 사겠다. 얘는 이제 보호필름, 액정 보호필름하고 케이스를 같이 구매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구매하기 하겠다는데 이제 행정실장님은 아무래도 2차를 하면 행정실 업무가 더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 업무보다. 그러니까 귀찮으시죠. 그러니까 나라 장터에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걸로 바로 사버리지. 예? 5차로 그걸 2차를 하냐 해서 좀 언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학사님한테 여쭤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2차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7천만 원어치 사야 되니까 2차로 사시고요. 그럴 때 행정실 쪽에서 좀 불필요하게 하면 제가 지금 또 하나 올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그 구매 입찰 공고 양식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거 받으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매 공고 하시면 돼요. 이름 바꾸시고요. 학교 번호 따셔서 하신 다음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짜 써서 행정실장님한테 그냥 쪽지로 보내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행정실장님이 이 정도만 해주면 그 다음에 변명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순조롭게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채팅창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걸 작성 안 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실장님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이 공고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관리 쪽 가겠습니다. 태블릿 PC가요. 그러니까 크롬북도 있고요. 그렇죠? 크롬북도 있고 뭐 아이패드도 있고 이 갤럭시 탭 같은 안드로이드도 있고 중소기업 거 다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리고 물론 크롬북도 다 중소기업 거예요. 그리고 MS 거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태블릿 PC를 받으시면요. 규격에 맞게 왔는지 확인하시고요.
액정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거 확인 부착 안 되기 전에 돈 주지 마세요. 부착 안 하고 그냥 사라지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부착하시는 데 되게 어렵습니다. 전용팬 제대로 있는지 작동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케이스 제대로 있는지 불량품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태블릿 PC 초기에 핀 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요. 쉬운 번호 동일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0 4개입니다. 0000.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핀 번호. 그리고 이제 곧 교내에 무선 AP 설치되시죠? 그렇죠? 와이파이 잡으셔야 됩니다. 누가요? 학생이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되는 순간 애들한테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다 공유되겠죠? 학교가 게임방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거 다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 혼자 하시면요. 며칠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협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로서 1학년 선생님들만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어서 1학년 담임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부서 선생님들하고 1학년 선생님들 해서 요거 2시간 만에 180대 다 잡았어요. 예. 구글 계정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 까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앱들, 필요한 앱들, 교육용 앱들 까셔야죠. 그렇죠? 구글 계정 필요합니다. 그거 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스트로 일괄적으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스트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게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일괄적으로 만드실 때 보통 성 쓰고 이름 쓰고 계정 이렇게 쓰고 비밀번호, 인식 비밀번호 쓰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이름 쓰는데 성하고 같이 써버려요. 애들 학번은 성 쓰는 데다가 학번을 써버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여드리면요.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애들 이름이요. 학번하고 이름 나옵니다. 자, 아주 구분하기가 좋습니다. 나중에 과제 제출하거나 출석 체크할 때 확인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애들 구글 계정 만들어 할 때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학번 안 나옵니다. 애들. 이름만 나와요. 얘가 몇 반 누군지 참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성을 쓰는데 그거에다 학번 쓰고 이름 쓰는데 그냥 풀네임을 써버리면 나중에 구글 계정에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끝건데요. 보시면요. 선생님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계정, 1학년 계정이 있고 2학년 그리고 3학년인데 저희는 계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블릿 PC용 계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계정, 2학년 계정은 구글 클래스룸을 위한 계정이고 태블릿 PC를 위한 계정을 따로 쭉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떤 태블릿 PC를 고정적으로 어떤 학생이 쓰는 게 아니라요. 돌아가면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정을 일종의 공유한 거죠. 그래서 이 계정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 태블릿 PC 케이스에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라베지로. 해외로 부착을 해서 나중에 초기화할 때 요거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케이스에도 부착했고요. 태블릿 PC 뒷면에도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라벨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받으시면 관리장 작성하시고요. 네. 라벨지 아까 보여드렸죠? 부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충전함. 이거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매하셔야죠. 온라인 선호학교 예산으로는 사용 못하고요. 하는데요. 이런 거 구입하면 좋습니다. 이거 30대 딱 들어가요. 30대. 40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20대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10대 들어가는 거 살파야
차라리 10개 그냥 개별적으로 꽂는 그런 거 10만 원짜리 사는 게 낫습니다. 30개 들어가는 거 거의 200만 원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 충전함이. 왜냐면 잠그는 거 13키보다는 12키가 낫습니다. 낫고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 게 충전 다 됐으면 파란불, 더 됐으면 아예 꺼져버려요. 충전 중인 건 빨간불 켜지고 그렇습니다. 셀프시가 없는 학교라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충전함을 어디다 보관할 것인지, 관리 담당 성성은 누가 할 것인지 정하고요.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 장소, 학년별로 몇 대씩 사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 160대면 1학년 100대, 2학년 30대, 3학년 30대 이렇게 할 것인지, 공평하게 나눠서 할 것인지 이런 거 좀 정하시고요. 태블 PC 예약 시간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1학년 국어 화요일 날 3교시 아무개 사용, 몇 대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작성해서 공유를 하시면 겹치지가 않겠죠. 네, 그런 거 하시고요. 태블 PC에 필요한 앱과 프로그램이 과목별로 다릅니다. 수학과에서 필요한 앱이 있고요. 저는 과학과입니다. 과학과에서 필요한 게 있고요. 사회과가 필요한 게 따로 있고요. 누가 설치할 건지 이런 것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을 통해서 설치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0대가 동시에 설치하잖아요. 1시간 내내 설치합니다.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설치하셔야 됩니다. 미리 누가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담당 교사가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정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담당 교사가 수업을 활용할 교사가 해야겠죠. 분실 파손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이 분실 파손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이 분실 파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태블PC 40만 원짜리예요. 내용 연수 4년이고요. 조금 고장 나면요 그냥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변상하라 뭐 이거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비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음란물을 수업 시간에 보고 있거나 아니면 사이버 폭력을 하거나 태블 PC를 이용해 가지고 저격글을 막 쓰고 있거나 페이스북에 이럴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교에서는 그런 학교가 많죠. 스마트폰을 걷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사이버 폭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특히 내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학부모는 누구의 책임을 물을까요? 담당교사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학교 규정이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리고 태블PC 이제 중앙통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크롬북 같은 건 CU가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원격 통제하고요. 유해사에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줌 화면 보듯이 여러 분할 화면을 보고요. 얘가 이상한 거 보고 있다. 딱 댓글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선택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프로그램 사는데 앱 사는데 5만 원이에요. 비쌉니다. 40만 원짜리 크롬북 사서 5만 원 이거 깔아요. 그거 4년 쓰고 버리는 겁니다. 고려하시고요. 안드로이드나 iOS나 윈도우 태블릿들의 경우 NDM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14,000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애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전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된 앱만 켜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 있잖아요.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럼 애들이 게임을 다운 못 받겠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크롬북을 사용 안 해봐서 이거 모르겠고요. CU. 저희 학교에 이게 있어요. NDM이 30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온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학교 온지. 사용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중앙통제를 생각했고요.
이런 규정을 학생들한테 인지시키는 게 좋아요. 내가 수업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 나머지 얘기 다 동일한 거예요. 관련 없는 거 앱 사용하지 않는다. 유튜브 보지 않는다. 뭐 사진 동영상 촬영하지 않는다. 녹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다 동일합니다. 제가 애들하고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태블릿 PC 같고요. VR 수업하는 건데요. 애들이 이 마카 찍어가지고 VR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저는 어디 있나요? 사진 속에서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평상시에 저는 어디서 수업을 할까요? 여기서 수업합니다. 이 교탁에서 수업 안 합니다. 태블릿 PC 갖고 수업할 때는 여기서 수업 안 하고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이 딴 데 들어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고요. 계속 질문 받고 있고요. 그렇고 애들 보시면 다 뭐 하고 있죠? 화면 보면서 필기하고 있죠. 그렇죠? 태블릿 PC가 신기해. 오, VR이다. 오, 야, 뭐 입체 영상 3D 여기 아닙니다. 그거 자료 찾아가지고서요. 노트 필기 하게 합니다. 자료 찾아. 한 시간 안에 다 쓴 다음에 건너맞게 해요. 늦게 쓰는 애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 내내 이러고 있어요. 수업 끝나면요. 충전함에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것 집어넣게 합니다. 네, 이런 거 훈련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교실에 무선 AP가 설치되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아까 충전함 있죠? 30대 들어가는 거. 여성인데 못 굴고 다니십니다. 무거워요. 무겁고요. 그 턱 있잖아요. 못 넘어요. 여성인 힘으로는. 남자님도 제가 좀 힘이 세서 저는 간신히 하고요. 아니면 두 사람이 이렇게 넘겨야 돼요. 이거 여성님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미장원. 미장원에서 보는 거죠. 트롤이라고 해요. 그 옥션 같은데, 지막 같은데 트롤이라고 검색하시면 2만 원, 3만 원대입니다. 이런 거 뭐 있으면요. 30대씩 딱 들어가거든요. 옮기기가 좋고요. 그다음 주변기기 하면요. 뭐 교과표에서는 키보드가 필요한 교과가 있습니다. 국어과 같은 건 이제 작문 수업할 때 키보드 써서 이렇게 구글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태블릿 같은 걸로 태블릿이 하나요? 네. 가족 용이 생각 안 나는데요. 키보드 필요합니다. 키보드 사실 때요. 유선이고요. 유선에다가 요 젠더 한 1,900원? 그거 끼면 바로 단자에 꽂으면 돼요. 10,000원이면 삽니다. 다 합해서. 이건 무선입니다. 블루투스고요. 2만 원대입니다. 하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60대 태블릿 PC 사면요. 160대 키보드 필요 없어요. 선생님. 한 60대만 있으면 됩니다. 키보드는요. 요거 사서요. 요거. 무선으로. 요게 나쁜 게요. 요 젠더요. 요거 단자에다 꽂다 뺐다 하는 애들이요. 애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힘조절을 못해서 요 단자가 나와요. 여기가. 요 단자가 충전하는 단자하고 일치하거든요. 요 단자가 나가면 충전도 안 돼요. 태블릿 PC. 그러면 요걸 고치면요. 메인보드를 바꿔야 돼요. 메인보드 20만 원입니다. 그거 바꿀 바에야 태블릿 PC를 바꾸는 게 나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충전하는 거 외에는 애들이 이런 거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일체형도 있습니다. 일체형. 정품은 S7 같은 거는 정품 같은 건 16만 원인데 삼성 거. 이거 저 4만 원 주고 샀어요. 사서 이제 선생님들만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부족했지만 입찰 방법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좀 부족함 하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좀 공유해 드렸고요. 채팅 촬영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같이 나라장터 들어가서
그래서 다른 학교 것들 어떻게 올렸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서 한번 다운받아서 적정하게 고치셔서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들 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들 학교 선생님들도 이 업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른 학교 거 보고 좀 수정해서 이렇게 사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호국중학교 교사 진우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물품선정위원회가 제 필수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걸 정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쭤보려고요. 네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요. 네네. 물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할 것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규격의 제품을 살 것인가. 네. 선생님이 작성한 규격서 있죠. 어떤 네. 규격의 물품을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 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그 규격, 중소기업이라면 네네.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 거라면. 음, 근데 대기업 거는 입찰로 사셔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음. 네. 그 규격을 정할 때, 네. 이게 학부모님들도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S6 라이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규격서를 작성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만 네. 보여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여러 보여줘도 가지를, 되고요. 아니면 아까 중소기업 거 비슷한 거 네네. 가격대 비슷한 걸 또 보여드려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아,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름을 딱 듣는 순간 포유 디지털 학부모님들 입장은 그거 뭐예요? 뭐 하는 회사예요? 처음 들어봐요. 그걸 왜 선택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아, 두 개 보여드리는 게 원래는 정상입니다. 그 준비를 못했어도 준비를 두 개를 준비 못하고 교육서를 네. 대기업 것만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일정이 바빠서요. 네. 회의록에만 그게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회의록에 아, 회의록에 두 개 제품 이상을 제시를 했더라. 담당 교사가 규격,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규격을 얘기하는 거죠. 규격을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으로 물어보신 게 있는데요. 키보드요.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도 되고요. 저희 이번에 내려온 예산 중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있죠, 선생님들. 운영비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교사 7인으로 물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좀 감사 안 걸리시려면 다시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교사 7인으로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 안 걸리시게끔 내일이라도 교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교장 교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학부모 교사 3분, 학부모 4분. 만일 기자재 선정위원회라면 교사로 해도 됩니다. 기자재 선정위원회 2천만 원 이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교사로 해도 되는데요. 물품 선정위원회는 학부모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교사보다 많이. 네. 또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태블릿 PC를 구매했는데 학교에서 보관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실례지만 음이 지금 울려서 들려서요. 잘 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제가 마이크가 없는데 이렇게 네네. 구매한 태블릿 PC를 학교에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보관하는 거. 보관이요. 네, 학교에서 보관이요, 보관. 보관? 네, 보관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보관 장소는요.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 무슨 AP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요. 그
모든 학교가 교실에 무선 AP가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태블릿 PC를 이동하기 가장 편리한 곳에 태블릿 PC를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 교무실에. 그리고 담당 선생님을 선정을 하시고요. 그 업무가, 그 담당 업무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야, 그래야지 안 그렇고 간혹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애들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 나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30개 나르면 요게 금액상으로 얼만데요. 그렇죠? 애가 날려다가 와장창 엎어서 와장창 액정 깨져봐요. 애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 아까 트롤 같은 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생님이 직접 날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애들 시키지 마시고요. 학부모 민원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애 시켰다고. 그러니까 수업하는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게 좋습니다. 거기에 보관 장소를 마련하시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셔야겠죠. 부장회의를 통하든 아니면 직원회의를 통하든 하고 담당 업무 선생님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160대인데 158대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죠. 2대 채워 넣어야죠. 운영비에서 추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나라당트에서 삼성 제품 안 보이는데요. 네, 사실 잘 안 올라가 있죠. 그런데 보다 보면요, 있어요. X6 라이트라고 안 써져 놨어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릴 때도 X6 라이트라고 안 써지고요. 조그맣게 삼성이라고 한 글자 써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본 게 이미지가 그 이미지라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0대 아까 종안중학교처럼 50대 산다. 그냥 나라당터 종합쇼핑몰에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100대 넘어가고 뭐 5천만 원 넘어가면 이탈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아유 장시간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좋게 이제 좋은 방법으로 태블릿을 구매하시고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하고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질문 좀 해도 예, 될까요? 예. 그러면 저번 연수에서 그 연구부장님 연수 들으셨는데 제품 규격 및 조건에 어플 설치를 포함시키는 것도 팁이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플 설치도 요구 조건에 넣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또 넣어도 되는데요. 네네. 대부분 업체 안 들어옵니다. 아, 업체도 보면요. 네. 이게 봐요. 삼성전자 본사 안 들어옵니다. 네. 대리점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리점도요. 바로 밑에 주 거래 대리점 있고요. 그 밑에 또 대리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계별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사 바로 밑에는 거의 총판과 같은 대리점은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면 몇 푼이나 번다고 아예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럼 그 밑에 대리점들이 옵니다. 여기는 물건도 별로 없고요.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납품기한 어거요. 물건 없다고.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액정 필름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 어플 같은 거 까는 거 내가 하기 싫은가 귀찮죠. 귀찮은데 아까 그 NDMA라는 거 있잖아요. 14,000원 주고 사는 거. 일괄적으로 어플을 깔 수가 있어요. 학교에 예산이 있다면 그런 거 구매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끼리. 보면 우리 부서 업무 아니야? 무슨 남몰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야, 우리 같이 쓰는 거 아니냐? 응? 애들을 위해서. 그래서 같이 한번 깔자 날 잡아서 그러시면 웬만한 두껍지 않으시면 같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말 네. 죄송한데요. 네. 아까 충전기 그
10개 들어가는 충전함보다는 10개 개별적으로 꽂는 10만 원짜리 충전기가 더 낫다고 하셨는데 그 저희가 그 충전함 살 수 있는 금액이 적어가지고요. 그 자체 예산은 쓰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좀 저렴하게 사야 되는데 이 10만 원짜리 충전기는 어떻게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여요. 네. 여기 그냥 옥션, 저 옥션 많이 사용해요. 지마카드 아니면. 그냥 태블릿.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 30대만 보관하겠다. 이런 거요. 이런 거. 아, 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멀티탭 하나 사셔가지고 그냥 쭉 늘어놓는 거죠. 네. 그 네. 교무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교무실이 아니어야겠죠.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사서 쭉 늘어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저렴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저는 서울에 있는 전동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교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안 될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때 뭐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전화하시면 연락처를 또 남겨주시거나 그럼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업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